안녕하세요, 독일가수입니다. 3월 중순이 되니 진천 온실 속 식물들이 하나둘 푸르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무사히 월동을 마친 식물들도 있고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초록별로 떠난 식물들도 있어요. 많은 식물들이 온실 안에서 월동을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다 보니 온실 식물 투어를 해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하나둘 밖으로 나가야 할 식물들이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봄맞이 정리가 되면 바로 온실 투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온실을 들렀다가 정말 좋은 소식을 맞이했어요.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바로 무늬커피나무입니다. 작은 삽목묘를 선물받아 6년을 키웠는데 이제야 첫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통 커피나무의 경우 파종 혹은 삽목 후 4년 정도면 첫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 무늬커피나무는 4년 차에 꽃을 피울 듯 하더니 깍지벌레의 습격을 받아 꽃을 피워내지 못했습니다. 작년 5년 차에 깍지벌레 방제를 해주었더니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어주었어요. 4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11개월 차가 되었는데 이제야 완전히 익은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커피나무의 열매는 구멍 뚫린 조그마한 좁쌀만하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두콩만해지다가 6개월 정도 되면 크기는 다 커지더라고요. 그 후로 3-4개월에 걸쳐 열매가 영롱하면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무늬커피나무의 열매는 다 익으면 보이진 않지만 설 익었을 때 열매에도 무늬를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은 1군 열매들을 심어볼 거예요. 제가 키우는 무늬커피나무를 살펴보면 키는 큰데 줄기가 가느다랗고 수영도 그리 예쁘지는 않아요. 바로 곁가지를 삽목한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곁가지는 위로 쭉쭉 자라는 성질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위로 고정을 시켜주어야 해요. 반면 옆에 있는 옐로우 버번과 레드 버번 커피나무를 살펴보면 별다른 지지대 없이도 굵고 반듯하게 위로 쭉쭉 자라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 상순을 잘라 삽목을 한다면 이 성질을 그대로 이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자라면서도 잎에 무늬가 들어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무늬커피나무의 열매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아쉽게도 잘 익은 열매는 몇 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익어갈 열매들이 훨씬 많지만 오늘 파종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나무는 발화하는데 50일 이상 걸릴 만큼 발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신선한 씨앗일수록 발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수확하여 보관했다가 한 번에 파종을 하게 되면 발화 확률이 낮아지게 되어서 열매가 익을 때마다 조금씩 파종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커피나무 잘 키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커피나무는 연중 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곳에 두고 키우면 좋아요. 베란다에서도 가장 빛이 좋은 곳이요. 가능하다면 봄에서 가을까지는 직사광선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만 추위에 약해 최저 온도가 15도 이상은 되어야 냉해를 입지 않습니다. 촬영일은 3월 12일인데 아직은 밤온도가 낮아서 온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키우는 중 깍지벌레를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익은 열매들을 하나씩 수확합니다. 총 6알을 수확했는데 돼지 아빠님이 커피 열매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엄청 단단했어요. 제가 4년 전 커피 농장에 놀러가서 직접 수확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캉몰캉 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채취해봅니다. 다행히 열매가 조금 단단할 뿐 수분도 많고 씨앗도 잘 연글었어요. 씨앗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커피나무의 과육은 생각보다 달콤해서 말린 후 차로 달여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보통 열매 하나에 씨앗이 2개, 운 좋으면 3개, 작은 열매는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총 6개의 열매에서 14개의 씨앗을 받아내었습니다. 커피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은 마른 상태의 씨앗이 판매가 되는데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그것을 파치먼트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 파치먼트를 벗기고 파종을 하시더라고요. 겉껍질을 벗기고 심게 되면 발화 자체는 조금 빨라질 수는 있지만 껍질을 벗길 때 상처가 생겨서 떡잎이 손상되어 자라거나 발화의 시작점인 핵이 같이 떨어져 나가 싹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치먼트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파종을 해요. 물로 씻지도 않습니다. 촉촉하고 끈적한 과즙이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씨앗이 발화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경험상 신선한 열매의 경우 대부분 발화를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화분은 다이소 리빙박스를 사용했어요. 요즘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투명 리빙박스가 보이는데 파종 상자 역할로도 딱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식 기다리시는 흰무늬 아디안텀도 잘 자라서 커피컵 뚜껑을 벗고 깊은 리빙박스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물구멍을 내줄 리빙박스에 상토를 4-5cm 정도 깔아줍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기 전 물을 흠뻑 주어요. 물을 한번 쫙 흡수하고 빠진 후 한 번 더 물을 주어 마른 흙 부분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씨앗은 둥근 부분이 위로 오도록 거북이처럼 흙 위에 올려지기만 하면 돼요. 신선한 커피 씨앗은 미끈거리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씨앗 간 간격은 4-5cm 정도 벌려서 얹어주면 되는데 흙을 덮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 방법은 커피나무 농장에서 배워온 건데 커피 씨앗은 빛을 받아야 싹을 틔우는 광바라 종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지 않으면 열매가 썩을 위험도 적어지죠. 그래서 흙 자체를 많이 담지 않은 거예요. 참, 뚜껑은 항상 열어두고 관리를 할 거고 흙이 반절 정도 마를 때마다 흠뻑 물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도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공간에 놓아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 온실에서 가장 따뜻하고 빛이 잘 들어오는 아디안텀 주변에 두었어요. 아직 익어야 할 열매들이 많은데 열매가 익을 때마다 후발 주자들 파종도 계속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늬 커피나무의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 무늬 커피나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적은 확률로 무늬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손들이 태어날 거예요. 예쁜 무늬를 가진 애기 커피나무들이 많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 식물들을 씨앗부터 키워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컨텐츠로 제작이 된다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조금 더 풀리면 다양한 봄식물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